담적병 약을 먹었더니 속이 더 쓰리거나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변이 안 그랬는데 묽어지고 설사도 해요 등등 원래 없었던 증상이 나타나 더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왜 그럴까요? 안녕하세요. 부천 으뜸한의원 대표원장 한의학 박사 박지영입니다. 오늘은 제가 한 13년, 14년 정도 담적병을 꾸준하게 치료해 오면서 환자분들한테 매일 자주 듣는 질문을 약 8가지 정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. 첫 번째, 원장님 담적병은 완치가 있나요? 얼마 동안 치료해야 되나요?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. 이 담적병은요, 오랜 기간 누적에 대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복합증후군입니다. 최근에는 이런 다양한 증상 때문에 담적병, 담적증 외에 담적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우리가 담적병을 인지할 정도의 증상이 되면요, 소화기능뿐 아니라 만성 피로, 여성 질환, 자율신경 불균형 등 몸의 전체적인 균형이 깨어진 상태로 빙산의 일각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상태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. 따라서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. 담적병은 그럼 완치가 있나요? 담적병은요, 생활 습관병이기 때문에 완치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요. 생활에 불편함 없이 본인이 꾸준하게 식단 조절하고 열심히 운동하시면 잘 재발되지 않는 질환이라고는 말씀드립니다. 두 번째, 원장님 담적병이라고 하셨는데 저 지난달에 내시경 검사도 하고 복부 초음파에 CT까지 찍었는데 내과 선생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거든요. 왜 그런 건가요? 저 정말 담적병이 맞나요? 네, 우리 위장은요 4겹으로 되어 있습니다. 위장을 보시면 점막층, 점막 하층, 장막층, 근육층의 4겹으로 되어 있는데요. 담적은요 위장 점막과 외벽 사이에 가운데 공간에 소화가 안 된 찌꺼기가 오랫동안 누적이 돼서 나타나는 질환이므로 기능성 질환으로 이런 증상은 내시경이나 복부 초음파, CT 같은 검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. 원장님, 담석증하고 담적증은 어떻게 다른가요? 정말 간혹 가다가 1년에 한두 분 정도 담석증을 치료해달라고 오셔서 제가 돌려보내드리는 환자분들이 계신데요. 한자부터 다릅니다. 담석증은 이 담낭에 돌이 쌓여서 통증을 유발하는 국소 부위의 질환으로 외과적 치료 대상이 되고요. 담적병은 소화 안 되는 찌꺼기 물질이 쌓인 병으로 눈에는 보이지 않는 병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. 원장님, 이 담적병 치료 한약을 먹었더니 자꾸 졸려요. 잠이 쏟아져요. 왜 그런 건가요? 혹시 여기 신경안정기에 넣으셨어요?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. 대체로 담적병 환자분들은요, 생활 패턴이 불규칙하거나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. 그 중에서도 스트레스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가 많습니다. 이 경우에는 화를 내려주는 한약재를 처방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자연스럽게 처져 있는 부교감신경이 올라가면서 항진되면서 졸릴 수 있습니다. 정상적인 치료 반응입니다. 쉽게 말씀드리면요, 우리가 이제 담적병 환자의 경우 속이 찬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에 속이 따뜻해지면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. 왜 우리 되게 추운 겨울날 밖에서 누구 기다리면서 벌벌 떨다가 백화점 같은데 되게 따뜻한 데 들어가면은 갑자기 나른하고 졸려오는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? 예,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. 담적병 환자를 치료하면서 졸음이 온다면 반대로 말하면 속이 따뜻해지고 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. 정상적인 치료 반응일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담적병을 치료하는데 보약제가 왜 들어가죠? 살찌진 않아요? 담적병을 치료할 때 치료의 목적으로 녹용을 비롯한 보약제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게 무슨 소리야? 원장님, 그럼 담적병으로 인해서 소화가 안 되는 상태에서
보약제를 넣으면 약도 취하지 않을까요? 보약은 좀 나중에 먹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? 네. 이 기혈 양허형 담적병의 경우에는요. 오랜 시간 동안 쌓인 만성피로 증상으로 인해서 위장의 흡수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루게 됩니다. 담적으로 인해서 위장에서 음식물을 통해서 충분한 영양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력이 떨어지고요. 또 기력이 떨어지면 위장을 제대로 움직여줄 수 있는 동력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담적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. 이런 경우에는 담적을 제거해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위장을 움직일 수 있는 기력을 도울 수 있는 한약제를 처방해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게 하기 위해서 보약을 함께 처방합니다. 그리고 보약을 처방한다고 무조건 살찌지 않습니다. 위장을 잘 움직여서 영양분 흡수를 잘 시킴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배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담적으로 쌓인 노폐물들을 배출해주면 오히려 붓기와 살이 빠지지 살이 찌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여섯 번째, 저 고혈압하고 당뇨, 고지혈증이 있는데요. 이 약 먹으면서 한약 같이 먹어도 되나요? 참 많이 물어보십니다. 네, 저는 이제 담적병 환자분 진찰할 때 드시는 양약을 꼭 말씀하시게끔 하는데요. 사실 뭐 50대, 60대 넘어가는 분들 중에서 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 이런 대사증후군 하나 정도 없는 분들을 사실 찾기가 어려울 정도예요, 요새는. 그래서 진찰 받을 때 미리 말씀하시면 서로 충돌하지 않게 한약을 처방하고요. 그리고 한약을 드실 때도 약 30분 이상의 텀을 두고 드시면 서로 양약과 한약이 약효가 충돌하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가장 좋은 거는요. 진찰 받으러 가실 때 본인이 복용 중인 약의 처방전을 보여주시면 많은 참고가 됩니다. 원장님, 담적병 약이라고 먹었는데 더 불편해요. 담적병 약을 먹었더니 속이 더 쓰리거나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변이 안 그랬는데 묽어지고 설사도 해요 등등 원래 없었던 증상이 나타나 더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왜 그럴까요? 네, 이는 담적이 제거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정상적인 치료 반응이 대부분이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비유하자면 흙탕물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. 오래된 담적병 환자분의 경우에는 가라앉은 흙탕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이제 가라앉은 흙탕물, 바닥에 있는 찌꺼기를 담적이라고 말씀드리면요. 흙탕물을 오랫동안 두면 찌꺼기가 밑으로 가라앉고 그냥 위에만 봤을 때는 맑은 물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. 내가 그냥 담적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상태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. 이 담적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결국 밑에 가라앉은 진흙, 침전물들을 따라내야 되는데요. 따라내다 보면은 뒤섞여서 어느 정도 다시 흙탕물처럼 보일 수 있겠죠. 요거는 담적병의 정상적인 제거 반응, 치료 반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저 담적병이 있는데 원장님 뭐 먹는 게 좋을까요? 네, 담적병은요. 어떻게 보면 그동안 살아왔던 내 인생과 생활 습관의 결과물입니다. 시험 점수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. 내가 담적병 환자인 걸 알게 되었어요. 시험 성적이 낮은 걸 알게 된 학생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시험 점수를 다음번에 더 올릴 수 있을까요? 새로운 걸 찾아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그동안 내가 공부했던 방법이 뭐가 틀렸는지를 찾아내고 틀렸던 문제들을 자꾸 복습하는 게 좋겠죠. 그래서 나한테 맞지 않는 음식을 멀리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. 밀가루 음식, 튀긴 음식, 기름진 음식, 맵고 짠 음식은 기본적으로 피하시고요. 드시면 좋은 음식들도 몇 가지가 있는데 이는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. 네, 오늘은 담적병에 대해서 치료받는 환자분들께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8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. 여기서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덧글로 달아주시면 정리해서 또 다음번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